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MC 허태입니다. 전세 대란이 계속돼서 확산되면서 서민 임대 시장이 붕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새 임대차법, 다주택자 규제 등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존 정책은 유지한 채 때우기식의 월세세 공제 확대, 공공임대 확대 등 보완책 수준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대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2077-6363으로 상담 신청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전 예약 후 진행되는 세미나와 특별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요, 방송 중간중간에 알려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월요일의 남자, 확실한 전문가, 이분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잡이 대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남자 송병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인 만큼 안녕하십니까? 톤을 살짝 높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월요일 날 또 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5시 32분 더 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도 좀 쳐져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쳐져 있죠. 네. 네. 좀 업되는 내용 뭐가 없을까요, 전문가님? 가을 추수기가 지금 와여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부동산 가격이 지금 7년, 8년째 올랐다고 봤을 때 네. 지금 부동산에서 가을 추수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을 추수 기간, 가을에는 조금 물건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잘 잡으면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약간 예시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네, 궁금하신 점과 또 부동산 주소 말씀해 주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5-1번지 하고 전북 김제시 옥산동 96번지 앞으로 전망과 그 시세를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세는 저희가 뭐 방송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곳 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동산 다른 거는 없나요? 아, 다른 것도 있는데 우선 두 개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예. 그 두 가지 모두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제 거하고 그다음에 양평 거 두 개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거를 사신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요? 그거 양평군 것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예,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뭐, 주변에 이제 교통호재도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어떤 타운하우스나 어떤 전원주택단지로 서울 대체주거단지로 좀 거리는 좀 있지만 세컨하우스 개념, 타운하우스 뭐 이런 개념으로는 굉장히 위치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실제 여기에 가서 살게 되면 뭐 녹지나 그다음에 주변에 골프장이나 어떤 공원이나 이런 요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기간 지금까지 뭐 오래 갖고 가셨다는데 이 기간들을 다 무시하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갖고 가시면 이 땅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를 제가
주소지를 잠깐 보니까 주변에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뒤에 지금 임야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땅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자금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관리 차원에서 지금 나무들이 막 나 있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무성하게 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잡초 제거나 어떤 관목 제거 정도 이렇게 해서 땅에 어떤 위치나 모양이 좀 나올 수 있는 정도만 유지해주고 3년에서 5년 정도 가게 되면 여기 땅은 강남의 아파트 못지않은 야. 어떤 시세 차익을 가꿀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갖고 가시는 거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쪽 밑에 김제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김제 시장을 보실 때는 원래 여기가 이제 13만의 인구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인구가 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를 지적경제면을 좀 눌러서 보시면요.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일자리 구조로 잡으면 이렇게 핑크빛이 나는 데가 이제 상업지, 돈을 쓰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데가 이제 주거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근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핑크빛, 그 다음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런 주거지 형태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이 김제시 자체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의 일자리가 별로 없는 이런 구조. 김제시 같은 경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큰 시장, 작은 시장 개념의 시장도 굉장히 컸고요. 활성도 됐고 인구도 10만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런 구조에 어떤 중소도시 개념이었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김제시에서 태어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김제시에서 학업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전부 다 김제시를 지금 떠나고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 전반적으로 주거지, 상업지, 뭐 공업지는 없지만 그 주변에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 부동산 시장도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태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김제시 자체로는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제가 언뜻 보기에도 주거지 일종 정도 되는 이런 위치고요. 도시 외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구도심권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바깥쪽에 어떤 아파트 단지나 주거 단지나 어떤 상업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김제시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일자리가 없고 추가적으로 도시 확산성은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한 곳이지만 반면에 이 안쪽에 구도심권을 개발을 그러니까 도시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로 넣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가는 쉽게 말해서 수요층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을 하기는 좀 힘이 붙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 감소나 일자리 감소, 일자리 저하에 의해서 김제시가 안 커지지만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이런 땅의 어떤 개발을 더더욱 강조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경기도 양평이나 어떤 지방권의 이 토지의 시장을 단기적인 수보다는 한 5년에서 짧게는 한 3, 4년 정도 그 이상을 보게 되면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곳 다 가지고 가시되 어떤 추가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땅의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미래 가치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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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자. 땅. 잘 사면 정말 좋은, 네네.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세게 하면 세게 오는 거죠, 땅.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또 잘못 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땅,
땅을 치고 후회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요즘 주택 시장이 대혼란을 일으키면서 네네. 사실 이 토지 쪽으로 좀 눈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토지 전문가는 주변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접근을 해야 됩니까, 대표님?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농사도 3월 달에 가래를 넣고요. 네. 4월 달에 노타리 치고 모종해서 5월 달에 벼를 이양을 해가지고요. 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다음에 한여름 땡볕을 보낸 다음에 네. 빠르면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네. 이제 추수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농사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 7년에서 8년 동안 농사가 좀 지어졌다. 실제로 2012년,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투자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 시장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 시장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2020년도에 이제는 추수 시점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논의 벼가 무르익었을 때 추수한다는 건 걷어들였다. 벼를 수매했다. 내다 팔았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택시장도 실제로 추수기라는 얘기는 그동안 6년, 7년, 길면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다주택자나 투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추수기, 즉 내놔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여 있다. 그래서 이제 겨울 한철에는 논이 좀 비어지는 시장,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 이 주택 시장만큼은 조금 비워놓는 시장이 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반면에 다주택자들은 이 시장이 좀 내놓는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네. 반면에 다음 봄까지는 좀 논의 어떤 추수물이 걷어지는 시장이고 5월까지는.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 주택 시장에서도 한 겨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보다는 더더욱 임대 시장으로 더 넘어가는 이런 시장이 연출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당분간은 전월 시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고요. 오히려 매도해서 나오는 시장에서 어떤 가격 조정을 좀 받는 시장으로 네네. 바뀌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네네. 좀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우리 송병윤 전문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됐나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하고 통화되는 건지 잘 네, 모르겠어요. 연결이 되셨고요. 아, 그래요? 네, 자, 네. 궁금하신 점과 그 궁금한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에 있는 네네. 네, 한 20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인데 네. 예, 그 건물은 40평 목조 건물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그 동네가 요새 팔아야 되는 이제 근래에 팔아야 되는 건지 몇 년을 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지 혹시 그 주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신면 송교리 네. 772-65 아, 65. 네. 40면 어디죠? 네. 다시 한번 주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좀 잘 발음이 잘 안 들려서요. 네네. 화성시 화성시. 서신면 네. 송교리 네네. 772-65 서식면 송교리 72-65. 772-65 772-65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그 미래 전망과 또 가치에 네. 대해서 한번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땅을 굉장히 또 이쁜 땅을 갖고 계시네요. 네. 주변에 지금 일자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만 건물 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서해 바다가 쫙 보이는 이런 구조. 그리고 가을
서해 바다에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주변에 지금 타운하우스 전원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에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미래에 여기는 뭐 라스베가스나 네. 혹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 개념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그 주변에 또 이렇게 대기업들 들어와 있고 대기업에 맞는 중소기업들 들어와 있고 저는 이 지역에 또 가까운 쪽으로 저는 공항 하나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요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공항이 구흥공항이 이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구흥공항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땅을 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 다만 지금 보상 관계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군 관계의 공항이 이전하면서 민간 부분이 함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어떤 공항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자면 공항 지을 수 있는 돈이 100원이라면 네. 그 100원을 국가가 일부 비용을 다 내요. 군에서 그 비용을 다 내고 민간 항공이 들어오면서 한 5원 정도만 더 보태면 그러면 민과 관이 함께 공항이 유지되는 이런 구조고요. 뭐 어떤 미래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에 타당성을 검토한 구조로 보면 약 이용객이 350만 이용객이 가능한 이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경기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려면 2시간 가까이 봐야 하거든요. 네. 서부권 아니고요. 동부권이나 남부권에서 간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땅에 바로 이 근처에 대한민국 군 관련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 공항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주변은 굉장히 더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인접 도시들 함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시고 계시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원주택 단지로도 타운하우스 단지로도 그 다음에 노후에 퇴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도 굉장히 좋은 이런 땅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 대놓고 주변에 기존에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지역산단, 대기업들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변에 이제 앞으로 저는 길게 안 보거든요. 짧게 한 5년 조금 늦어지면 7, 8년 사이에는 대한민국에 또 다른 공항이 하나 더 들어와서 민간인도 이렇게 탈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한번 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거리상으로도 한 10km 내외 정도 그래서 내가 여기에 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원주택 단지로 세컨하우스로 들어가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 실제로는 한 20분 거리에 공항이 하나 주어진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2년 후나 3년 후에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때 또 이런 지역에 가서 살면서 노후를 즐기면서 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20분 내외로 딱 갈 수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서해의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조. 굉장히 땅이 이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건물 안 지어도 상관없고 건물 지어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전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12년 전에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둘까요? 그럼요. 건물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네네네. 좋고요. 네네. 네. 미래 가치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시청자분이 네. 입가에 미소가 지금 전화 통화지만 네네. 상당히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화성.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화성 진출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화성이 네, 있습니다. 몇백억 들여서 네네. 지금 뭐 예약을 다 하고 있다는데 네네. 대한민국도 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화성에 대한 토지 시장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수도권에 지금 주택 공급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공급 주택이 지금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수도권에 이렇게 비어 있는 땅들이 개발이 된다. 네네. 그래서 땅값 상승 요인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성, 용인, 안성, 평택이 지금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개발 구도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2020년부터 2050년도까지 네네. 저는 한 20년 가까이는 경기도 남부권이 제2의 서울 권역의 어떤 큰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야, 때문에 이거 큰 메시지인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경기도 남부권 화성, 평택, 안성, 용인까지가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는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이걸 뛰어넘는 시장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우리 송 대표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제가 꽤 오래됐지만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래도 네네네. 그만큼 많이 또 다니시기 때문에 알고리즘적으로도 맞습니다. 네네. 충분히 분석을 하셨을 것 같고 또 데이터가 또 그만큼이 있겠죠. 또 일자리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자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남부권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말이죠. 오프라인에서 소수정예로 세미나와 특별 강의를 또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직접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팔 시기와 가져갈 시기, 또 건물을 지을 시기가 또 있고요. 네. 또 아파트나 상가를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땅을 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땅을 또 사는 것도 위치마다 또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고요. 네. 그 지역 안에서도 도로 접근 관계, 그다음에 그 주변 시설 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면밀히 또 지켜봐야 되는 이런 시장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직접 그 내용들을 들으시면 부동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세미나 부탁드립니다. 8번으로 이제 가면 되나요? 8.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 또 강의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 대부도 바로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과 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파주에 있는 그 시나시크밸리 아파트에서 분양받아서 11년째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가 분양가보다 한 1억 가까이 떨어진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신랑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서 네, 조금 그 경의선 라인으로 네. 탄현역 근처에 있는 제니스로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두산 위브 더 제니스로 네네. SBS 탄현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무님께서 소견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네.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분양할 때의 약속이라는 게 살짝 빗나간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안에 학군까지 끼는 이런 구조로 가기로 했었는데 네. 학군이 형성이 안 되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약속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좀 불확실해지는 이런 구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추가적으로 어떤 공급량들이 좀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로 밑에 파주 운정지구의 아파트들이 막 분양시장에 들어가 새 버리는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 이런 구조의 파주 운정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자꾸 한눈 팔게 만들고 이 서울 쪽에서 나오시던 분들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파주 운정에 좀 머물러 버리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체적으로는 시행 주체의 약속 이행이 안 되면서 미래가치 단지 미래가치가 좀 저평가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분양시장과 신개발 시장이 함께 이렇게 아우러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뭐 풍선 효과, 낙수 효과, 뭐 핀셋 정책에 의해서 여러 지역들이 막 너나 없이 어깨를 막 밀치어가면서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여기만큼은 근간 한 7년, 8년, 저는 좀 길게 보면 한 11년 가게 입주 시기부터 여기 안 올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곳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바깥 분이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에 지금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탄현 쪽으로 이사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탄현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우리 지금 가고자 하시는 그 지역도 똑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여기나 거기나. 도찐, 개찐이라고 하잖아요. 네. 도끼리냐, 개끼리냐, 윷놀이에서 가봤자 한 칸 더 가냐, 두 칸 더 가냐, 이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지금 팔고 그쪽으로 간다면 이거 팔 때 양도세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하지만 이제 이사 비용,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때 또 사들이는 비용,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 기회비용이 10% 이상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맞아. 이곳에서 탄현으로 갔을 경우에 탄현의 어떤 미래 가치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다. 거의 도찐개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곳을 팔고 만약에 나는 좀 이사를 가야겠다 그러면 탄현에서 조금 안으로 가서요. 고향에 뭐 능곡이나 대곡 행신 쪽 이쪽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조금 융자를 좀 끼더라도 무리를 하더라도 원흥 삼성 지축 이쪽 향동 쪽 아니면 은평구 쪽 안으로 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지금 파주에서 탄현 쪽으로 가는 거는 기회비용만 발생되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계속 눌러만 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청 자리 잡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지금 교통호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윤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교통호재에 의해서 오히려 서울의 접근성이 탄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여기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호재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서울 바로 옆쪽이죠. 국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구조.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탄현보다는 여기가 올라가는 폭이 조금 더 도찐개찐 하겠지만 도찐보다는 개찐길로 가지 않을까. 도길보다는 개친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조금 더 오른 상태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저희가 발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오른 만큼의 10% 올랐던 20% 올랐던 오른 금액에 내가 수익 차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탄현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10% 올라도 똔똔입니다.
똔똔이라는 게 좀 그렇고요. 같은 객길이다. 네. 같은 어떤 저울에 무게가 주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둘 다 안 올랐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를 좀 누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수의 계절이다. 긴 겨울 네,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라타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 단계를 좀 보고 원흥 삼성 지축이나 향동 지구 혹은 대곡이나 능곡 쪽으로 고양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시는 게 화정동 쪽이나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 겸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말이죠.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네. 제 생각이 또 예전에 또 어떠한 오래 부동산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과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해라. 그리고 그게 메시지가 좀 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눌러 앉게 됩니다. 발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부동산 아니다 싶으면 또 팔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아까 기회비용도 말씀해 주셨고 네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전문가의 어떤 소견도 필요한데 갈아타기 전략, 최선의 갈아타기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네. 결혼과 부동산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긴 시간으로 가는 게 안 맞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부 맞는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결혼을 해서 어떤 사랑의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가정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라면 결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이만 살 것 같으면 결혼보다는 연인으로 평생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수익과 차익이 안 난다면 갖고 있지 않고 네. 임대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의 주택 시장이 마치 연인으로 남는 게 낫는 이런 구조는 맞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보유세,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 양도세, 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로 넘어갈 때의 취득세의 어떤 굉장히 많은 징별적 과세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남의 거를 좀 빌리는 이런 시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더더욱 임대 시장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구조. 네. 그러니까 전월세가 더더욱 특히나 이제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네. 혹은 수익과 차익을 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연인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소유의 개념. 어떤 미래의 가치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혼인 보여지거든요. 신고해야죠. 맞습니다. 네, 전입 신고하고 도장 찍어야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의 시장, 지금 건물의 시장은 상가도 장사가 좀 안 되고 수익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 시장을 가져가자니 부담이 너무 커지는 구조. 부담을 갖고라도 가져갔을 때 차익을 봤을 때의 이익이 나야 되는데 네. 그 차익 부분조차도 세금으로 양도세로 다 내야 되는 이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의 시장은 지금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오히려 일자리가 나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의 토지 시장을 좀 봐야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막대한 자산들이 지금 돌고 있고요. 유동자금들이 돌고 있고 또 경기 자체가 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부양으로 지금 풀려지고 있는 이런 상태. 네.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지금 쏟아진 시장 자금의 시장, 그 다음에 어떤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떠받쳐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장이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죠. 그 시장을 저는 건물의 시장, 주식시장 저는 안 보고 저는
토지 시장으로 봅니다. 토지 시장에서도 아이를 낳고 미래에 가치가 있는 시장, 즉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토지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2번 정도 오늘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토지 시장, 즉 직장이 많은 곳에 그 근처에 토지를 공략해라.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그래도 토지 규제는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죠? 토지 규제를 뭐 하더라도요. 네. 일단은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지역의 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전으로 보더라도 저는 갖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중간중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궁금하신 부분과 부동산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인천시 남동구 네, 오봉로 네, 여기 314-1번. 네네네. 네. 도림동. 야, 이게 땅인가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개발 제한 구역, 뭐 그린벨트라는 얘기죠. 네네,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네. 정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 땅을 지금 갖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땅은 그린벨트로 지금 개발이 묶여져 있다. 네. 그래서 내 맘대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사유권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건 여기까지는 지금 맞거든요. 팩트죠. 그런데 지금 인천의 한 복판입니다, 여기가. 와, 실제로.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땅이고요. 또 집가 상승분을 굉장히 지금 올라왔던 시장을 어떤 사유권을 제한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눌러놨거든요. 네. 굉장히 눌러놨어요. 이렇게 눌러놨다는 얘기는 이 땅의 미래 가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당위성. 그리고 내 땅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과거의 가치를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굉장히 눌러놨다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땅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 땅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하나, 그 다음에 이 땅의 가치와 개인적인 자산 가치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눌러놨다.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이 주변에 주택 혹은 상업지 못지않은 가격을 치러줘야 한다. 전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까지 억제되고 눌러졌던 조금 불합리한 점을 지금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후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 땅을 그냥 뭐 이 상태로 도지를 좀 박던 아니면 농사를 짓던 이 상태로 좀 눌러놓고요. 좀 마음을 좀 비우시고 국가에서 절대 나한테 이 땅을 공짜로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할 수밖에 없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이 주변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미래 가치는 지금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갖고 계시자. 지금까지 억압되고 좀 속상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금 놔버리면 상대방한테 이 땅을 팔고 땅을 판 거래 대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네. 시청자님이 지금까지 잘 무르익은 어떤 황금 덩어리를 지금 재련이 다 끝난 황금 덩어리를 안겨주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천, 또 인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천 네네. 뭐 요즘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는데 인천 토지시장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나요? 인천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인천 같은 경우는 GTX B 노선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GTX D 노선까지 네네.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청라, 송도에서 위쪽으로 지나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밑쪽에서 서해안 고속 복전선, 신안산선, 그 다음에 월판선, 그 다음에 경강선이 함께 다 인천으로 지금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고요. 네. 또 인천에서 신안산선 그 외에 경전철을 추가적으로 더하면서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천에 아직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못 들어간 이런 시장도 좀 긴 시간으로 좀 봤을 때는 미래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미나에 접하시는 분과 비접하시는 분들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많이 가져야 한다. 미래에 한 발 더 확실성이 높아진다. 가져가지 못하면 그만큼 좀 미래가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요. 세미나 관심 갖고 많이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일정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궁금한 점과 주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동대문구 휘경동 브라운스톤에 사는데요. 네, 예, 이거를 매도하고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좀 향후 전망하고 네.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재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됐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이제 12월에 낸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단계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분께서 불편함을 안고 예.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예. 분양권을 따서 새 아파트를 살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또 자,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투자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다만 지금 휴경동에 있는 이 아파트도 과거에 이문동 하면 이문 안 난다고 투자. 네네. 그 이문동 바로 밑에고요. 동대문구 이문동. 교통도 좋고 그다음에 녹지 공간도 잘 끼고 있고 아파트 가격 규제로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건물의 감가상간 구간으로도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아파트가 감가상각되는 게 10년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노후됐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6년 내지 17년 정도 가야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오래 가면 갈수록 묵으면 묵을수록
가격이 좀 올라가는 예, 이런 오른 데가 구조로 많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팔고 요쪽 위쪽으로 강원대 쪽으로 가야겠다. 단독주택지로.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기회비용 발생되는 거 플러스 또 한 가지는 이쪽 강원대는 이제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철도창 기지 어떤 개발,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도시정비 사업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걸 팔고 옮겨 타는 거는 지금 물론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가슴 정도 배꼽을 지나서 가슴 정도 올라왔는 시장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놓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지금 광운대 쪽으로 가는 거는 네. 지금 한 목 정도 올라와 있는 시장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니까 차익 반등을 좀 크게 보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휘경동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를 더 사는 구조. 사서 이거를 지금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에서 그냥 사시면서 기존 아파트를 빼고 이쪽으로 이사 가버리면 아파트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못 내거든요. 못 내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있는 분조차도 소멸되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소되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에서 계속 사시면서 1가구 2주택자 들어가면서 바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네. 임대사업자에서 주택수가 빠지죠. 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의 어떤 미래 가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곳에 단독주택자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여유 있어서 기존 주택에 살면서 단독주택을 하나 산다는 건 제가 오케이. 하지만 이걸 팔고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은 기회비용 대비 이 지금 단독주택지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에 어떤 미래 가치가 30% 가까이 나야만이 네.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지금 인가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인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 그냥 인가 떨어지면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이 관리처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 들어가고 보상에 따라서 이제 철거 들어가고 철거에 따라서 어떤 인허가 부분이 이제 건축에 대한 인허가 부분, 인허가 들어가기 전에도 심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떤 그 영향평가도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복잡함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집이 부서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또 기회비용이 또 발생되잖아요. 부동산 복비, 뭐 사게 되면 취득세, 예. 이사 비용.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길에다가 돈을 한 번, 두 번, 조금 더 가면 세 번 정도를 길에다 돈을 부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된다면 미래 가치를 좀 마이너스 요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눌러가자. 그리고 이 집을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노려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무리하겠지만 융자를 좀 끼던 아니면 다른 차입을 하는 구조로 해서 들어가서 저는 임대사업자 되는 이런 구조라면 오케이. 하지만 기존 집을 휴경동 집을 팔고 들어가는 건 길바닥에다가 내가 기회비용을 2번 내지 3번 정도를 쏟는 거기 때문에 안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그 월계동 68에 37이 지분이 되게 많아서 네. 1+1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1가구 다주택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자, 그거는요, 네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입주 시기 기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 그 기간도 빨라야 5년, 7년, 길면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고, 물론 이제 10년 가까이는 안 갈 것 같고요. 5년, 7년 이후에 걱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또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네. 매도하시는 타임을 또 잡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 생방송이라 지금 길게 방송 예, 못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2077-6363으로 전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Ready, action!